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오늘 외환 시간에는 US 달러 대비 캐네디안 달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단풍잎이 캐나다 국기인데요. 이 캐네디안 달러의 심볼은 미국 달러와 심볼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이 달러 심볼 앞에 C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그 이유가 캐네디안 달러에서 C를 앞에 가져와서 캐네디안 달러 심볼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캐나다 달러의 특징은 세계 중앙은행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보유하는 통화라는 겁니다. 전체 중에 2%를 차지하는데 가장 많이 보유되는 통화는 미국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순이라고 합니다. 세계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캐나다 달러를 많이 보유하는 이유는 바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법적 정치 시스템, 그리고 안정성으로 중앙은행에서 인기가 높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캐나다 국가의 GDP가 9위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중앙은행이 캐나다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와 법적 정치 시스템으로 인해서 통화가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보유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달러의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보면요. 1841년부터 1858년까지 영국 식민지 당시에 캐나다 파운드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캐나다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다고 해요. 물론 그 전에는 아니었겠지만 영국의 식민지를 당했을 때는 캐나다 파운드를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영국 식민지가 끝나고 난 뒤로부터는 영국 각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통화를 발행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다른 통화들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1860년부터 1867년까지는 뉴 브런즈윅 달러가 도입이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달러가 또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달러, 그 다음은 노바스코샤 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 파운드랜드 달러가 1865년부터 1949년까지 있었는데요. 영국 식민지 당시 캐나다 파운드를 사용을 하고 나서 식민지가 끝나자마자 미국 달러와 연동이 된 캐나다 달러 역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 각자 단체만의 통화가 있었는데 이 통화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지금은 현재 캐나다 달러만 남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950년도에 들어서 변동환율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1970년도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변동환율로 바꿨다고 하면은 캐나다의 경우에는 좀 더 빨리 변동환율제를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1960년대에 갑자기 캐나다 달러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정부가 고정환율제를 사용을 해서 캐나다 1달러당 미국 달러 0.925불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지금보다는 비교적 캐나다 달러가 가치가 더 높았었죠.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 다시 고정환율로 변동을 시켰다가 그러니까 다시 변동환율로 1970년도에 변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US 달러와 캐나다 달러의 특징을 보면은 외환시장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통화쌍입니다. 전체 중에 4.4%를 차지하는데요. 이전에는 중앙은행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보유하는 통화였고 외환시장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거래가 되는 통화쌍이 바로 US 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인데요. 거래자들 사이에서는 이 통화쌍을 루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전통적으로 미국 달러가 캐나다 달러 가치 대비 지속적으로 높았다는 건데요. 캐나다 달러에 영향을 주는 펀더멘탈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경제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한 국가 경제 지표들이 바로 성장률, 인플레이션, 노동시장, 무역의 흑자와 적자,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금리와 지급 준비율에 영향을 미쳐서 통화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기준으로 2월 9일자로 미국 1달러로 변동을 할 수 있는 캐나다 달러의 가치가 1.27 캐나다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 달러를 1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로 바꿀 수 있는 캐나다 달러가 1.27 달러라는 거겠죠? 물론 물가를 고려를 해야겠지만 미국 달러의 가치가 더 높다는 걸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난 20년간의 미국 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캐나다 달러가 가치가 가장 높았을 때는 2008년도경에 거의 이때는 0.9불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로 살 수 있는 캐나다 달러가 0.9불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가 높았던 거고요. 또 다른 시기에
약 2013년에서 2012년 사이에 또 0.9불까지 이때 캐나다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캐나다 달러 가치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달러의 가치가 가장 낮았을 때는 1.5불까지 약 1.40불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때가 2017년경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은 1달러 대비 1.27 캐나다 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의 경제가 좋아질 경우에는 1달러로 살 수 있는 캐나다의 달러의 가치의 양이 늘어나겠죠? 반대로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은 살 수 있는 캐나다 달러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혹시나 캐나다의 경제가 좋아지게 되더라도 통화의 가치가 높아지게 돼서 1달러로 살 수 있는 캐나다 달러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캐나다의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미국 1달러에 살 수 있는 캐나다 달러의 양이 더 상승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는 GDP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GDP는 전분기 대비를 계산을 했을 때 지난 2020년 12월 1일자에 발표가 된 2020년 3분기 GDP를 보면은 발표를 한 게 8.9%입니다. 이전에 2분기에 마이너스 11.5%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3분기에서 8.9%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캐나다 경제 긍정적인 플러스 사인이라고 될 수 있고 미국 1달러로 살 수 있는 캐나다 달러의 양이 줄어들 수 있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CPI라고 해서 Consumer Price Index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월자 대비 CPI를 보시면은 2021년 1월 20일자에 발표된 12월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 0.2%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10월 달부터 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0.4%인데 그 다음에 0.1% 마이너스 0.2%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이 말은 즉 물가지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경제가 부정적인 걸 의미를 할 수 있고 그 말은 즉 통화의 가치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달러로 살 수 있는 캐나다 달러의 양이 더 상승을 하게 돼서 캐나다의 통화의 가치가 하락을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실업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캐나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캐나다의 실업률이 지난 1월달,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발표가 무려 9.4%였어요. 거의 10%에 육박한데 작년 8월달에 10.2%까지 상승을 했는데 지금 현재 또 9.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실업률이 더 높다는 말은 경제가 부정적인 거를 의미라고 경제가 나쁘면 나빠질수록 통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통화의 가치가, 그러니까 실업률이 더 높아지냐 낮아지냐에 따라서 캐나다의 경제가 좌지우지하게 되고 결국엔 통화 가치가 움직이게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물론 미국의 실업률을 고려를 해야게 됐지만 캐나다의 통화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1달러에서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캐나다 달러의 양이 더 상승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경상수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상수지는 가장 최근자로 작년 20년 3분기로 봤을 때 마이너스 7.5 빌리언 달러였습니다. 마이너스 7.5 빌리언 달러가 이게 물론 적자긴 하지만 그래도 예측했던 것보다 덜 적자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경상수지가 긍정적이라는 말은 경기가 좋다는 말이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상승을 해서 1달러로 살 수 있는 캐나다 달러의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채 비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캐나다의 부채 비율이 미국 대비 부채 비율이 좀 낮은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 비율이 120%를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재작년인 2019년 부채 비율이긴 하지만 88.6%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00%를 넘었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88.6%에서 100%를 넘지 않은 그런 수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화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종합을 해서 금리가 변동되냐에 따라서 물론 최근 들어서는 금리가 거의 변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0.2%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캐나다 경기가 좋아져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캐나다의 가치가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게 돼서 1달러로 살 수 있는 캐나다 달러의 양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GDP,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금리와 같은 것을 통해서 펀더멘탈 분석을 보았는데요. 그 외에 또 다른 통화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펀더멘탈 분석이 있습니다. 바로 원자재 가격, 원유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호주 달러하고 매우 비슷한 것 같은데 캐나다의 경우에는 달러 가치가 석유 가격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 말은 즉 그게 왜 그러냐면 캐나다 경제가 석유에 크게 의존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석유 가격이 경제 건전성과 통화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그 이유가 캐나다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원유 생산국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원유 수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유 생산량의 98%를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즉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 상승을 할수록 상승을 하면은 그 미국에다가 더 많이 수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기 때문에 캐나다의 경기가 더 좋아져서 통화의 가치가 상승을 한다고 플러스로 작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원유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수출을 하더라도 수출에 대한 적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질 수 있겠죠. 그러면 통화의 가치가 또 하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또 미국의 경기가 중요한데요. 미국의 경기가 나쁠 경우에는 원유 생산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원유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미국에다 수출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봤을 땐 통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수출에 대한 수익이 상승을 하게 되고 캐나다의 경제가 활력이 뛰게 되고 캐나다 달러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수출 수익이 하락을 하게 되고 캐나다 경제의 활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원유 가격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또 큰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거는 지난 20년간의 원유 가격 차트인데요. 원유 가격 차트를 보시면은 세 군데를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원유 가격이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고요. 또 다른 거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원유 가격이 또 급락을 했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2020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그리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원유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고 지금 현재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US 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이때 원유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때 캐나다 화폐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US 달러로 살 수 있는 캐나다 달러의 양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역시 이때 원유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함과 동시에 캐나다 달러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살 수 있는 통화량이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캐나다 달러의 화폐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US 달러 대비 캐나다의 통화의 가치가 원유 가격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에 대해서 왜 이런 가격의 변동이 오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전에 원자재 시간에 원유 가격에 대한 변동 원인에 대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아래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기 가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펀더멘탈 중에서 경제 지표들을 한번 종합을 한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 달러와 캐나다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캐나다의 경우에는 지난 10월 달부터 작년 12월까지 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에 반대로 US 달러의 경우에는 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물가지수가 상승을 한다는 게 더 긍정적인 통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US 달러가 좀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업률을 보시면은 지난 11월 달부터 올 1월 달까지 캐나다의 경우에는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통화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미국의 경우에는 반대로 실업률이 유지가 되긴 했지만 아주 미미한 차이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말은 즉 다시 한 번 더 US 달러의 통화의 가치가 긍정적인 통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경상수지를 보시면은 둘 다 적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둘 다 예측을 했던 것보다 덜 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의 경우에는 부채 비율만 봤을 때는 US 달러가 압도적으로 더 높은 거라고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두 국가 모두 부채 지표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캐나다의 2020년 GDP를 최신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렇게 부채주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는 거를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CPI나 실업률만 봤을 때는 US 달러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GDP인 것 같아요. 과연
2020년 4분기의 GDP가 얼만큼 발표가 되냐에 따라서 US 달러의 가치가 더 높아질지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US 달러의 2020년 쿼터 4분기 예측이 4%대라고 합니다. 비교적 이전 분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예측을 하는 것보다 더 상회를 해서 GDP가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캐나다의 GDP가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미국 1달러 대비 살 수 있는 캐나다 달러의 양이 더 상승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분기 미국 GDP의 결과가 2월 25일 날 나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테크니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지선과 저지선을 이용한 분석인데요. 보시면은 지난 25년간의 US 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의 통화 가치 변동 폭입니다. 지지선과 저지선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식으로 그리면 또 이렇게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US 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가 저지선 가격인 1.27불까지 거의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저지선 가격인 이 1.27불에 저지를 당하고 앞으로 상승을 할지가 과연 가장 큰 주목이 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이걸 뚫고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2에서 과연 저지를 될지가 테크니컬 분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분석을 한번 종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는 펀더멘탈인데 그 중에서도 경제 지표인 미국의 GDP가 2월 25일 날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미국 GDP가 캐나다 GDP 대비 크게 상회를 했을 경우에는 US 달러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노동시장입니다. 2021년 1월달 캐나다의 실업률이 무려 9.4%였어요. 매우 높은 실업률인데요. 그 말은 이제 캐나다의 경제가 나쁘다는 걸 의미를 하고, 그랬을 경우는 또 다시 한 번 더 US 달러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원재재 가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유 가격이 지금 58.33달러예요. 지금 가장 최근 들어서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캐나다의 달러의 가치 역시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원자재 가격, 원유 가격이 58달러에 유지가 될지가 좀 의문인데요. 너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하락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고려를 했을 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캐나다의 달러의 가치가 또 부정적이게 볼 수 있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거는 테크니컬 저지선만으로도 봤을 때 1.27 저지선까지 지금 현재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락을 해서 혹시 여기서 저지가 돼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역시나 US 달러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분석을 종합을 해봤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계적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